사연자님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내 인생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존중하는 사랑을 응원하는 나예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나잇을 하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연을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나잇을 했는데 제가 쓰레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고민이 있는데 다른 곳에 물어보기에는 용기가 안 나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와 같이 술을 먹으러 갔어요. 오랜만에 수다 떨면서 먹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술도 먹게 되고 기분도 좋고 텐션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28살 오빠 2명이 같이 합석을 하자고 했어요. 저랑 친구는 많이 취하진 않았지만 기분도 좋고 둘이 노는 것보단 재밌겠다 싶어서 합석에 동의했고 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빠들도 재밌고 유쾌했고 저랑 친구도 그 자리를 즐기면서 점점 술이 더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분 좋게 취한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취해서 정신도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때부터가 문제였어요. 2차를 가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2대2로 갈라지게 된 거죠. 저와 A 오빠, 친구와 B 오빠. 그렇게 저희는 갈라졌고 저는 정신도 없이 택시를 타고 A 오빠네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원나잇을 했어요. 취해서 피임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몸에 멍도 들고 내가 왜 그랬지 싶고 쓰레기 같고 눈앞도 깜깜하고 후회스럽고 창피했어요. 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피임을 못해서 임신을 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누가 알까봐 겁도 나고 언니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은 사연자님께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용기 내서 한 걸 너무 잘하셨고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지 않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연자님의 관점,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를 할 때, 특히 원나잇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이 2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내용 중에 보면 원나잇 후에 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쓰레기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눈물이 난다라고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사연자님이 가지고 있는 원나잇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저는 원나잇을 권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입장이에요. 원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가진 관점과 이런 생각이 원나잇을 하면 이런 사람, 원나잇은 이런 거 정의를 내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를 내린 게 도덕적으로 뭔가 하면 안 될 일 또는 뭔가 나의 가치하고 연결돼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연자님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내 인생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님한테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뭐 어떤 행위든 행동이든 뭐 상황이든 자신이 정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이 원나잇을 원나잇 혈기왕성한 나이에 해볼 수도 있지 라던가 아니면 나는 만족할 만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는데 그런 사람 찾아봐야지 라던가 이런 탐구력이 있다던가 원나잇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원나잇은 일어날 수도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될 수도 있죠. 내 인생에.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잘못했다거나 막 꾸짖음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연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번 일만큼은 한번 용서를 해주세요. 누구를? 나 자신을.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이걸 기반으로 자신에게 규칙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나잇을 하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관점은 잠깐 치우고 내가 추구하는 관계는 어떤 사이 또는 어떤 관계에서 할지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내가 교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취해서 잠자리를 가지는 건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처럼요. 이제는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그냥 단순하게 우울해하고 죄책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한테 주는 거 그걸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원나잇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거를 스스로한테 주는 거죠. 자신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원나잇 후에 자신의 생리 주기를 확인해보시고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병원에서 무조건 산후피임약을 처방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한 다음에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은 약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으실 거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안심을 하든 다시 다른 방안을 마련하든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잖아요. 그게 넓게 보면은 진짜 나의 미래를 위한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언니로서 독한 말 하나 할게요. 저도 엄청 취해가지고 필름 끊기고 넘어지고 멍들고 그런 적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에 피임을 하지 않았어요. 피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콘돔뿐만 아니라 내가 약을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있다가 임신하면 어쩔 건데. 게다가 피임을 위해서만 콘돔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검증이 안 된 상대잖아. 만약에 그 사람이 성병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최악의 에이즈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근데 이런 검증되지 않는 상대랑 할 때는 정말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범죄도 정말 많아요. 안 그래도 심란하고 되게 걱정스러운데 더 얹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우리 사연자님이 용기 있고 멋진 여성이 되길 응원하고요. 걱정과 불안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관계는 누구랑 할지를 설정도 하시고, 지금 할 게 더 많은 거 알죠? 언제나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안녕.